안녕하세요. 팩트만을 전하는 스타디슈입니다. 2006년 만으로 24살의 젊은 나이에 싱글 앨범 빠라빠빠로 데뷔. 한 달 만에 성인 가요 차트 1위를 기록했던 가수 박현빈 씨. 이후 곤드레 만드레, 오빠만 믿어, 샤방샤방, 아뜨거까지 내는 곡마다 초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박현빈 씨는 데뷔하자마자 무명 시절 하나 없이 순식간에 스타가 되며 승승장구했고, 트로트계에서 볼 수 없었던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진 트로트 아이돌 시대를 연 1세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데뷔곡인 빠라빠빠 히트 직후 같은 해인 2006년 곤드레 만드레가 대박이 나며 활동할 당시 한 달에 행사를 200개까지 진행하며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러나 대중에게 알려진 화려한 성공과 달리 데뷔 후 3년 동안 부모님과 형 박현빈 씨까지 네 식구는 외가댁 단칸방에 얹혀 살며 힘겨운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사실 박현빈 씨는 장윤정, 박수홍 씨보다 더한 희생을 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최근 동치미에 나온 어머니와 박현빈 씨의 모습을 보고 많은 시청자들이 박현빈 씨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박현빈 씨는 1982년 경기도 광명시에서 이남 중 차남으로 태어났는데 형을 따라 6살부터 성악을 하게 되었으며 대학에 가서는 추계예술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했으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공군본부 군악대에서도 성악병으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20여 년 동안 성악만을 해오던 그가 어떻게 트로트를 하게 되었을까요? 군복무 당시 대중음악을 주로 해온 선임 그리고 후임들과 교감하면서 트로트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말을 가수 초창기에 많이 했는데, 물론 그 말이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8년 사람이 좋다라는 다큐 방송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박현빈 씨는 가족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 성악을 포기한 것이었죠. 당시 어머니의 권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도 이렇게 말한 바 있죠. 성악을 하던 아들이 만으로 24살에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했다. 그때 우리 집에 빚이 많았다. 그런데 트로트 가수로의 전향은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전역 후 광명시민가요제나 왕십리가요제 같은 지자체 노래자랑에 몇 번 도전했다가 모두 고배를 마셨어요. 나름 체계적으로 음악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엄청난 굴욕이었죠. 발성 자체가 달랐기 때문인데 정식 음반을 내고 데뷔하기까지 이를 극복하느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데뷔하자마자 대한민국의 트로트계를 강타했는데요. 완전 꽃미남 스타일의 잘생긴 얼굴도 한몫했지만 성악으로 탄탄하게 다져진 그의 노래 실력은 당시 트로트계에서는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보기 힘든 보석이었습니다. 그가 라디오스타에서 말한 대로 더 이상 높은 음이 없을 때까지 올라간 다음에 쭉 뻗어가는 고음으로 시원시원하게 부르는 창법이 크게 어필되어 대중들은 열광했습니다. 실제로 대표곡들도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이죠. 노래방에 가서 분위기 살리려고 선곡했다가 원키로 부르다 시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박현빈 씨의 부모님은 둘 다 음악인인데요. 결혼 직전까지 서울 영등포에 있던 금마차 카바레에서 각각 색소폰과 건반을 연주했습니다. 어머니 정성을 씨는 지금도 현역 노래 강사로 활동 중이죠. 어머니는 타 지역 특별 초빙 강사로 마이크를 잡으면 개런티가 보장될 만큼 업계에서 인정하는 셀럽이기도 합니다. 이모 정진양 씨는 배우 이윤지 씨의 어머니이기도 한데 역시 노래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죠. 또한 외할아버지가 음악 선생님이었고 외할머니 역시 음악과 뗄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친형 박지수 씨는 독일에서 오페라 가수 바리톤으로 활동 중이죠. 이렇게 그는 음악 DNA를 타고난 뮤지션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빠라빠빠로 데뷔하고 곤드레 만드레가 연이어 히트를 쳤다. 그때 아들이 링거를 꽂고 전국을 돌며 행사를 했다. 하루에 7, 8개의 무대에 올랐다. 당시 아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미안했다. 그러다 한 번은 아들이 빚이 적혀있는 수첩을 다 가져오라고 하더니 직접 찢으며 어머니, 이제 우리 집에는 빚이 없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더라. 그때 아들이 빼빼 말라 허리가 26인치였다고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업이 연거푸 실패했고 이 때문에 그의 부모님은 중소기업 정도로 어마어마한 빚을 가지고 있었으며 박현빈 씨의 가족은 외갓집에 단칸방에 얹혀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희망이라는 게 아예 없었다. 부자가 돼야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죽기 전에 빚만 다 갚는 게 목표였다. 라며 힘들었던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박현빈 씨는 성공적으로 데뷔를 마치고 자신이 부모님의 빚을 갚아야겠다고 생각했고 빚 목록이 적힌 가계부 수첩을 받게 되죠. 처음으로 그가 갚아야 할 액수를 마주했을 때는 눈앞이 캄캄했다고. 그는 1년 반 동안 차에서 자거나 화장실에서 자면서 한 달에 200개 정도의 행사를 뛰었지만 자신은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다니지 않고 전부 부모님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박현빈 씨는 이렇게 말한 바 있죠. 어릴 때는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신지 몰랐다. 심지어 제가 대학을 가서 성악을 전공할 때까지도 집안 형편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며 제가 학창시절부터 받아온 레슨비가 엄청났는데 부모님이 빚을 지면서까지 공부를 시키셨다 라고 말하면서 어린 시절 자신과 형의 레슨비로 인해 부모님에게 빚이 생기기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그는 부모님께서 음악을 하셨던 분들이라 음악은 배우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셨다. 당시 주변 친척분들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저희 음악 공부를 시켰다며 곤드레만드레로 활동하면서 제가 학창시절에 지었던 빚을 갚을 수 있었다. 저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하면 더 해드려도 부족하다 라고 남다른 부모님 사랑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기계처럼 박현빈 씨가 깜지처럼 빼곡히 채워진 스케줄에 따라 노래한 지 언 2년 반. 드디어 박현빈 씨는 수억에 달하는 가족의 빚을 청산할 수 있었죠. 그러나 빚을 갚고 나서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부모님과 함께 살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생활을 이어갔죠. 가족의 생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19년 그의 친형은 독일에서 휴가를 내 잠시 귀국해서 부르의 명곡에 나와 박현빈 씨와 함께 노래를 불러 최종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Guido per mare luccica e tira forte il vento. Ne voglio bene assai. 형의 말에 의하면 동생이 트로트 가수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며 자신보다 고음이나 음정은 더 뛰어났다고 말했는데요. 형이 독일에서 성악 유학을 했는데 유학을 가서야 동생이 트로트를 하게 된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로 미루어 보아 형의 유학비까지 박현빈 씨의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겠죠. 이러느라고 박현빈 씨는 그렇게 잘 나갔지만 10,000원 한 장 없는 생활을 수년 동안 이어간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렇게 고생했지만 자기가 번 돈을 자신을 위해 전혀 누려보지 못한 박현빈 씨는 어쩌면 장윤정, 박수홍 씨보다 가족을 위해 더 큰 희생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자발적인 희생이었지만 말이죠. 그러다가 그는 자기만의 가족을 만들었는데 2015년에 결혼해 슬하에 일남 일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 보기 드문 효자인 박현빈 씨는 결혼하고 나서도 한동안 외조부님, 부모님과 이렇게 4대가 함께 살며 대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그는 사고가 난 후 이렇게 고백한 바 있는데요. 자기 집의 형편이 괜찮았다면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형편이 괜찮았으면 이 정도로 열심히 안 했었을 것 같아요. 그는 가족을 위해 무리한 행사 스케줄을 소화하다가 인생을 바꿀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끔찍한 교통사고 때문이었죠. 지방 행사를 마치고 연겁 후 또 다른 지역의 행사 무대로 이동하던 도중 발생한 사중추돌 사고. 이 사고로 인해 그의 모든 일정과 가수 인생이 올스톱되고 1년 반가량을 누워있어야만 했습니다. 사고 당시 의식을 잃어버렸으면 아무 기억이 없었을 텐데 의식을 잃지 않았던 탓에 오히려 눈만 감으면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다고 하죠. 잠에서 깨면 사고 장면이 생각나 펑펑 운 적도 많았다는 박현빈 씨. 꾸준히 정신과 진료를 받았지만 지금도 차를 타는 것은 여전히 두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장거리 이동은 기차를 탈 만큼 박현빈 씨는 아직도 끔찍한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얼마나 큰 교통사고였길래 이렇게 심한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을까요? 2016년 4월 29일에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줄포 IC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그의 오른쪽 대퇴부와 정강이뼈가 산산조각 났고 운전했던 매니저는 안면이 함몰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박현빈 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앞부분이 심하게 망가지고 바퀴가 빠지거나 축이 휘어버려 폐차될 정도로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20년, 30년이 걸리더라도 걷게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몇 년 동안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공연 후에도 다리가 아팠다고 하는데 사실 그 정도 다치면 그 후유증은 영원히 가겠죠. 죽음의 공포 앞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부모님의 얼굴, 그리고 가족들을 영원히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을 느꼈다는 박현빈 씨는 더욱 절실하게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가족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는 그는 결국 더 이상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마 그런 끔찍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가 계속해서 자신의 음악에 대한 욕심만큼 활동했다면 당시 남자 장윤정을 뛰어넘는 위상을 가졌을 텐데요. 그는 세속적인 성공보다 가족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동치미에 나온 어머니 정성을 씨는 방송을 재미있게 하려고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에게 섭섭한 것이 있었다는 소리를 하기도 하던데 진짜 섭섭한 게 있더라도 이런 아들한테는 한마디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가족을 일으킨 기둥이자 대들보이며 자기 가족의 은인인데 엎드려 모셔도 시원찮을 아들에게 어디 그런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무리하게 불철주야 일하다가 목숨까지 잃을 뻔했던 박현빈 씨인데요. 이제는 자기 자신도 생각하면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짓없는 팩트와 감동을 전하는 스타디슈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